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막 커리큘럼을 짜면서 소개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편하게 그냥 수다 떨듯이 시스템 사고 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번마다 녹화를 합니다. 근데 녹화하는 거와 라이브로 참석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라이브로 참석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용이 좀 채워지는 부분도 좀 있어서 어, 그 참석하시는 분들 주도적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이제 그런 게 좀 맛이 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녹화만 보셔도 괜찮긴 할 거예요. 제가 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 가보시면 어, 지지난 시간대부터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세히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목차를 좀 만들었어요. 유튜브 영상에. 그래서 원하는 내용으로 바로 점프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와는 달리 분위기를 달리해서 모델링으로 한번 좀 점핑 좀 해볼 건데요. 마침 그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셔요. 요 주제로. 그래서 공교롭게도 네, 이 주제를 좀 하는 것이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뭐 모델링에서 왜 유닛 단위가 왜 중요하느냐? 사람의 단위를 뭐 뭘로 하나요? 뭐 사람의 단위를 뭐 명 또는 펄슨 사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돼지나 소의 단위 유닛을 사람, 명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위가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이 모델링 할 땐 중요하냐? 이제 그런 얘기 좀 해드릴 거고. 모델링의 이 유닛의 사칙연산이란 것도 있다고 하네요. 예,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마침 관련된 내용이 저 홈페이지에 좀 있어서 내용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걸 복사하셔서 그쵸? 여기 검색하셔서 누르시면 숨어있는 유닛 단위 부활 프로젝트에서 순위 모델을 SD 모델링으로 전환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띄워놓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유닛 연습 감염병 모델 1단계 이것도 이렇게 복사해서 검색해 보시라 이거죠. 네, 그럼 뭐라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수리 모델에서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전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숨어 있는 유닛 보면 이게 이제 그 소위 계량 경제라든가 통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y는 베타 1의 x 더하기 베타 2 z. 그러니까 y는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뭡니까? y는 뭐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이제 a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얼만큼? 베타 1만큼 계수라고도 하죠. 그 z는 어떤 상수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보통 이렇게 퉁쳐서 얘기합니다. 방정식을 얘기할 때. 그런데 이게 사실 X나 Z나 Y나 다 그 별도의 계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 좀 잘 오실 수 있나요? 네. 자, 늑대의 개체수는 Y는 강우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치는 거죠. 네. 초목의 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뭐 그렇다지 않겠어요? 토끼 수하고 영향을 받겠네요. 왜 토끼를 먹으니까.
예, 그쵸? 그다음에 전년도 늑대 개체수에 영향을 받겠네요. 음. 그러니까 전년도에 늑대 개체수가 많으면 그 다음에 늑대 개체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예, 좀 줄어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말하자면 예, Y는 베타 1 강우량 그다음에 더하기 베타 2 초목 더하기 베타 3 토끼 더하기 베타 4 뭐 전년도 늑대 이런 식으로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로 영향을 받는다더라.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다 칩시다. 네, 이런 이제 흔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갖고 왔어요. 그래서 Y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더하기일까요? 예, 더하기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곱하기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필 플러스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Y에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서로 더하기로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은 메모해 보세요.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은 영향을 주는 변수 어느 하나가 0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토끼가 한 마리 없어도, 저에게는 토끼가 한 마리도 없어도 Y의, 즉, 늑대 개체수는 뭐, 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독립적이란. 그 독립적이란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종속적으로?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곱하기가 그렇습니다. 곱하기가. 그래서 곱하기로 강우량, 초목, 토끼, 전년도, 늑계라는 이 네 가지의 변수가 곱하기로 결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죠. 곱하기로 영향을 미칠 때는 곱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순간 다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Y라는 종속 변수가 A, B, C, D, 아, 이 다른 독립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상호작용에 의한 종속적으로 영향을 주느냐의 스토리에 따라서 더하기가 되거나 곱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아마 언젠가 우리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 동화책이라든가 어떤 그 모델링을 할 때 관계식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디자인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강우량, 초목, 토끼, 전년도 늑대는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단위들이 영향을 준 거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이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음. 요 얘기를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중지시키고요. 일시 중지.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아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유닛을 얘기할 때 아, 제가 한번 어제 새롭게 스토리를 짜봤는데 사, 사람이 음, 사람은 인류가 됐던 사람은 닭을 먹으면서 번식한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볼까요? 네. 워낙 닭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특히 한국 사람들. 예, 그래서 뭐, 우리 인류세의 지층을 보면 닭뼈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모델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네. 그러면 닭이라는 스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스탁이 있을 거예요. 이 스탁을 박스로 표시를 하죠. 네. 그러면 사람이 닭을 먹으면 닭이 감소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닭을 먹으면서 번식한다는 뜻은 사람의 개체수가 추가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얘기는 닭이 추가가 된다는 뜻이고요. 욕조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닭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추가가 되고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저 위에 있는 글자, 그 문장, 사람이 닭을 먹으면서 번식한다. 즉, 닭은 줄어들고 그 덕분에 사람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되지 않아요? 닭이 감소하고 그 덕분에 사람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과 닭이 같은 취급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닭의 유닛은 뭐랄까요? 말이라고 할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사람의 유닛은 명,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닭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닭 더하기 사람. 사람은 이게 떻게 되나요? 닭 더하기 사람은 어, 몇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수리 대량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조 방정식 뭐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없는데 모델링 할 때 문제가 딱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에서는 이 오퍼레이셔널 띵킹이라는 제가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띵킹. 이 시스템이 오퍼레이션 하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작동 원리 사고입니다. 이거를 번역에서는 사실적 사고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이 연사 강하게 외칩니다. Operational Thinking은 작동 원리 사고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되는 작동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니 모델링 말고의 시스템 사고에서는 작동 원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를 얘기하게 되고요. 모델링에서는 저런 식의 닭과 사람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소리 안 나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예, 소리는 안 났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닭과 사람이 일단 다른 세계니까, 일단 분리해서 이 두 개의 스탁이 서로 어떤 관계식을 맺느냐를 규정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닭이, 닭의 개체수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사람 때문에 닭이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번하고 1번식을 좀 볼까요? 음, 닭이, 닭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예컨대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그래서 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컨대 이거를 가중치라고 할까요? 영양 뭐 개수라고 할까요? 예, 소위 말하는 개수. 그러면 이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곱하기 얼마가 즉 이 개수가 이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닭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만큼 개수만큼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은 말인데 사람은 명이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해골이 복잡해지는 거죠. 저 개수는 소위 영향의 가중치,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이 오퍼레이셔널 싱킹 관점에서는 단위가 말이에서 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필요한 것은 명이고 입력되는 것은 말이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그러면 예컨대 이게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는 이 개수는 이항시키면 예, 사칙 연산되는 거예요. 명, 허, 말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하, 얘를 명, 허, 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얘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명만 남네요. 음. 이따위로 계산합니다. 예. 실제 작동되는 원리를 따져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수를 어떻게 찾냐? 뭐 문헌 연구에서 찾아야 되고 또는 관찰해서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네, 이런 것들이. 마치 또 그 이 사람이 마무리해 볼까 또 사람이 2번 마찬가지로 연습해 볼까 2번. 네. 사람이 닭에 영향을 미쳐서 닭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개수 2라고 합시다. 그래서 닭이 개체수를 만들어서 그것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개수 2, 즉 저 얘기는 이 밑줄 근거를 식을 보면 사람이 닭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얼마만큼? 개수만큼.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평균 수명 또는 사망률, 왜냐면 닭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니까
닭의 입장에서 죽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게 사망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 아까 요거 개수 1번. 이 개수 1번의 내용은 사람의 개체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출생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 성격은 개수 1은 사망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개수 2는 사망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즉, 어쨌든 간에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만큼? 개수 2만큼 영향을 미쳐서 어떤 값이 나올 것인데, 그 닭에 관련된 값이 나오겠죠. 그만큼 닭의 박스, 닭의 일단 욕조에서 닭의 스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이고, 네. 이건 단위가 명이고, 닭은 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뭐 눈치채셨겠지만, 개수 2의 단위는 약분돼야 되니까 명, 말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약분되어서 마리가 등장하게 되니까요. 음.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닛은 사칙 연산 관점에서 보면 곱하기와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약분이 된다는 뜻이고요. 또 곱하기 똑같은 두 개의 변수, 그러니까 똑같은 유닛이 곱하기가 되면 그 해당 유닛의 제곱승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는 근데 그대로 하시면 된다. 네, 그대로 하시면 된다. 더하기 빼기가 문제예요. 더하기 빼기는 서로 아까 사람과 닭을 더하면 뭐가 되냐요? 사람과 닭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되지?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지? 오케이. 네, 그, 오케이. 사람 더하기 닭.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이거죠. 예. 게다가 이제 유니스를 얘기한다면 사람은 명인데 닭은 말이라고 하죠. 그냥 사람 몇 명이고 닭은 몇 마리일 뿐인 거죠. 더해서 어떤 통일된 단위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유닛의 단위의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고 빼기는 같은 유닛이어야 됩니다. 네, 그 큰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유닛의 사칙 연산에서 정리한다면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하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는 해당되는 변수가 유닛이 같아야 돼요. 잊지 마세요. 사람과 닭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에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실제 모델을 통해서. 제 홈페이지에 있는 유닛 연습, 감염병 모델 1단계. 1단계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는 모델이 되게 많아요.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좀 간단한 거를 갖고 왔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감염병에 걸린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건강한 사람의 숫자에서 빠져서 감염된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뜻은 빼기가 되는 거고,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예요. 더하기 빼기.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닛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탁이 두 개의 스탁이 연결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뜻은 유닛이 같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는 유닛이 같아야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됐어요. 예. 그래서 뭔가 복잡한 관계식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내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시면, 만드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모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만들면 수식도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수식이 뭔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서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모델 컨트롤 T죠. 와, 모델 is okay. 안심의 한숨을 쫙 내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모델은 돌아가요. 네,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프 건강한 사람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전염병의 사람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된다. 오, 예. 두 개째를 같이 놓고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모델은 돌아가요. 모델은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닛, 오퍼레이셔널 띵킹 관점에서 유닛이 제대로 논리적으로 잘 정의가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 컨트롤 U 하니까 이제 좌절의 시간이 옵니다. 좌절의 시간. 네 개의 유닛이 에러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고, 다시. 요거를 해석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네. 근데 아까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좀 너스레를 뜬 건데요. 자, 에러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에러가 있고요. 세 번째 에러가 있고, 네 번째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볼까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 어디 있나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 건강한 사람이. 이거네요. 그죠? 네. 이것이 어떻다고 하면, 주인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온 걸 보니, 건강한 사람의 숫자, 요거요. 네. 요거하고 곱하기,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곱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물어보는 거죠, 얘가. 예. 그렇다면, 주인님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써보니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난 사람의 숫자는 요 밑에는 거 이거요. 단위가 펄슨이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건강한 사람의 숫자 아니다. 여기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 요거죠. 예. 요거는 주인님이 펄슨이라고 유닛을 하셨어요. 볼까요? 여기 보니까 단위가 어딨나 여기 있네요. 그렇죠? 유닛이에요. 펄슨으로 제가 해놨어요. 그쵸? 그래. 내가 거짓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얘가 에러 메시지를 준 거니까. 그래서 보면,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숫자는, 요거는 펄슨이고요.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1 per day. 하루에 몇 명. 이런 개념으로 1 per day라고 주인님이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했어. 그러면 에러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변, right hand and left hand, 좌변과 우변이 매치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런가요? 왼쪽, 좌변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펄슨인데요. 주님의 논리에 따르면 우변은 펄슨 퍼 데이가 돼요. 펄슨하고 펄슨 퍼 데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따지는 거죠, 저한테. 아, 그럼 맞네. 이거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펄슨, 건강한 사람,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 요 얘기를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난다. 건강한 사람이니까 명이고, 하루에 만난다는 얘기가 하니까, per day, 그죠? 하루에 몇 명, 이런 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따라서 얘를 좀 하루에 몇 명이니까 person per day라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다시 유닛 하니까, 어?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아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유닛이 되게 번거롭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막 유닛을 생각하면 또 이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혹을 받아요.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아, 모델을, 그러니까 유닛을 다 빼는 거예요. 왜? 시뮬레이션 돌아가니까. 그래서 유닛을 뺐다는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수식을 다큐멘테이션 안 하면, 즉, 논문이라든가 보고서에 수식이 있냐 없냐를 먼저 봐보세요. 수식이 없는 논문과 보고서는 아마도 유닛이 다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네. 자, 유닛 문제를 해결하면 두 번째 유혹. 예, 첫 번째 유혹은 그냥 슬쩍 이 수식을 다 빼버리는 거죠.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음. 두 번째 유혹은 소위 유닛이 없다라고 하는 디멘전 리스를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 유닛 문제 해결됩니다. 예. 예.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 대원칙, 시스템이 작동되는 원리, 오퍼레이셔널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닛도 거기에 동조해줘서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체크는 이 모델의 신뢰도, 뭐 컨피던시 또는 모델의 강건성, 로버스트니스, 기타 등등. 네, 이거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예. 좀 논리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들어맞는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좀 귀찮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마저 연습을 해보세요. 네. 요거 좀, 좀, 들어오신 분들, 네, 이 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유닛 연습해서 쭉 보면 네 개의 유닛이 에러가 생기는데 제가 하나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유닛 오케이 이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한 머리를 붙잡고 한 머리 뜯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해다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우리 김춘희 선생님도 이거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마 되게 기뻤을 거예요. 자, 이 정도를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혹시 요거 관련된 질문 있으신가요? 있나요? 질문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 교수님,
그 네. 조그맣게 설명을 하실 때 보통 오른쪽에 이렇게 뭐 서랍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고 했었는데 아, 오늘 보여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다르죠? 이거는 벤심이고요. 스텔라, 스텔라여서 지금 김춘혜 선생님 그렇구나. 하신 것은 스텔라죠. 예. 아, 그 차이군요. 예.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김준혜 선생님, 나머지 두 분은 다 벤심을 사용하신 분들이어서, 일단, 예제가 벤심이어서 그냥 이걸로 갖고 온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네. 벤심이 좋냐, 스텔라가 좋냐,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이게 이 기호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한 입장에서는, 저는 스텔라를 사용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긴 해요. 네. 근데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있으면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질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이거 떠나서 이렇게 수다 떨듯이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좋고요. 아, 네. 그 채팅창에 보면 이제 이유미 선생님이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링 오류 해결이 더 쉬운 것 같다고. 그 또 이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내에서 모델링은 좀 그 오퍼레이션, 이제 작동 원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좀 쉬워요. 예, 논리적인 건데. 근데 구조방정식은 어, 어떻게 보면 작동 원리를 수학적으로 끼워 맞춘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리가 덧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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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 오류가 났을 때 찾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안 해봐서. 네, 구조방정식 모델링보다 시스템 단위에서 모델링이 오류 잡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시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만만하게 보시고 모델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문제하고 네, 지금은 좀 딴 얘기인데요. 그 우리 조혜련 선생님이 어, 지금 수, 마이크 키셔 잠깐 얘기해 보세요. 소속이 어디시죠? 아, 소개하세요. 예, 본인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의 조경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조혜련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박사과정 이제 마무리 논문 쓰는데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뭐 좋은 주제에 이어서 좋은 주제 이것도 드릴 말씀도 많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냥 논문 지도 또는 뭐그 겸사겸사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조혜련 선생님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는데 제가 조혜련 선생님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른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모델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도시공학 어반 다이내믹스 관심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왜요? 아, 제가 조경학과라서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몰랐을 때는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경에서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도시의 그린 인프라가 필요하다, 음, 녹지나 공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다양한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녹지가 자체가 좋으니까라는 논리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좋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다방면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도구여서 어, 조금 더 도시 녹지가 필요한 이유를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녹지 전략이 필요한 어, 이유, 이유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도입의 정책이나 전략 수립자들에게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딱 티가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아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줬어요. 네, 소위 그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기존의 연구는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뭐가 좋으니까 뭐더라. 끝. 네, 그죠? 소위 통계를 돌리고 등등 해서 기존의 연구가 선행적으로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있으나 시스템은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하게 되더라. 이거 얘기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시작한 이유가 되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조혜련 선생님이 느닷없이 제가 막 발언시킨 건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복잡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단선적인 뭐 구조방정식이니 통계 뭐 이렇게 이 종속 변수와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피드백도 없이 바라보느냐. 그래서 문제 제기는 좋아요. 그런데 요 문제 제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뭐냐면 되게 복잡하게 시스템을 분석하려고 하게 돼요. 다시요. 예.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이에요. 근데 기존의 선행 연구는 이 복잡성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복잡성을 다뤄야 된다. 따져보니까 이걸 다룰 수 있는 학문이 뭐냐? 뭐 에이전트 베이스드 티어리 다양하게 있는데 어 시스템 다이내믹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네. 자,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죠? 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복잡계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참 묘한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제가 참 매력을 느낀 거는 이제 피드백 관점이니 뭐 다 참 좋은데, 시스템 다이내믹스 문헌을 보면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컴플렉스 시스템 이론이다 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다시 시스템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잡계 이론이라고 막 자랑하지를 않아요. 남들이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이런 느낌이에요. 남들이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니까 그냥 동조하는 느낌인 것이지 우리는
복잡계 이론이라는 관점으로 복잡계를 구성하고 복잡계를 모델링하는 관점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큰 차이가 뭐냐면,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우리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그 원로, 어, 저한테도 큰 선배님들이 학회에서 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막 발표를 할 때 정말 그 사랑에 가득 담은 마음으로 그 고수들이 한마디씩 커멘트를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 예, 제가 존경하는 문태훈 교수님이란 분이 자주, 자주 언급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아유, 문태훈 교수님 말씀하시겠지 하면서 다들 기다려요. 그다음에 뭐냐?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모델링 할 때는 시스템을 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모델링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예. 자, 시스템을 모델링 한다는 뜻은 자, 이놈의 시스템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변수가 몇 개가 있어? 어디에 있어? 얼마나 많아? 다 갖고 와봐. 다 다룰 거야. 라는 뜻이에요. 예, 복잡계를 다루겠다는 의미에 말하자면 시스템을 모델링 한다는 뜻.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뭐가 문제인가요? 뭘 건드려야 할지 몰라요. 즉,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죄다 다 중요하대. 그럼 뭘 건드려야 돼? 우리의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소스는 시간, 그다음에 돈, 인적 자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려면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하셔야 돼요.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해봐. 이렇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죠? 예. 실려온 환자의 복잡한 의료적인 문제를 다 검사하지 않아요. 딱 보고, 야, 이거 폐가 문제일 것 같아. 폐 찍어. CT 찍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닌 말고식으로 가설을 던지고 그에 관련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검사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어디가 문제지? 이를 먼저 보고 그거를 먼저 파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스템 내에서 모델링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방금 조혜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작을 그렇게 해요. 기존의 연구는 선행적이고 단편적이고 하지만 시스템 애널리시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다룰 수 있고 복잡한 변수를 다룰 수 있고 뭔가 뭐 종합적이다 뭐 이렇게 시작은 좋으나 거기에서 머물면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니까요.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뜻은 가스바 이게 이것만 계속 하니까 좀 그러네. 제 얼굴을 또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문제를 모델링 한다는 것의 시작점은 소위 말하는 이제 behavior over time 그래프, 그러니까 시계열 그래프 형태로 뭐가 변했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예컨대 녹지다. 도시공학 이 조경에서 관점에서 녹지가 예컨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녹지 면적의 증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본다든지 거기서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녹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잘 몰라 그쪽 분야. 네. 예컨대 녹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그대로인가요? 조혜련 선생님.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는 변화율이 그러니까 좋아요. 늘어나고는 있다 칩시다. 그러면 녹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가 문제죠? 이거를 또 그래프에서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 건강에 대한 이슈가 줄어든다든지, 그러니까, 녹지는, 한번 여쭤볼게요. 조혜련 선생님한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게 바로 조혜련 선생님의 학위 논문이라든가 논문에도 바로 반영되어야 돼요. 네. 자, 녹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긴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 그 지역적으로 녹지가 증가하는 그 양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고, 지역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문제인가요? 어, 지역적으로 차이가 그것, 예. 나, 네, 떠오른 대로 나고,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오늘 저랑 대화하고 나서 아마 고민이 더 많아질 텐데, 일단 떠오르는 대로. 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위주로 큰 공원이 들어와서 이런 접근성에 있어서 그런 불평등이 조금 생기고 있는, 그러니까 불평등? 네, 불평등? 접근성에 대해서 접근성이 그 녹지가 음,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 뭐죠? 어, 녹지가 보통 그런 조금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에 큰 공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큰 공원이 생기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늘어나서 조금 소득이 적은 그런 사람들은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문제도 그냥 궁금증이 생기네요. 예, 소위 말하는 비싼 동네에 녹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접근을 못 하나요? 거리가 멀어질 뿐이지 접근 자체가 막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네, 접근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신기하죠. 이러한 질문을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음,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연구할 때는 시스템 사고든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든 논문이나 보고서에 처음에 뭐 초록 나오고 서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연구가 나올 그 타임, 소위 말하는 이제 본론의 맨 첫 장은 다이내믹 프라블럼으로 시작해야 돼요. 적으세요. 예. 그러니까 서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할 파트가 다이내믹 프라블럼. 문제가 뭐냐 이거지. 그 문제가 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시각적으로 그래프예요. 그거를 저희 동네에서는 Behavior over Time Graph라고 해요. BOT. 그래서 볼게요. 자, 볼까요? 네. 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계열 그래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 어디 보자. 이걸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 BOT 소심하게 G 이렇게 주로 씁니다. BOTG 이렇게. 내용인즉슨 behavior over time 어, 소심하게 그래프 이렇게 해요. 네, BOT, BOT. 그래서 BOT하고
뭐 BOTG, G를 끼워들까 말까 뭐. 하여튼 그 정도. 예.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 BOT하고 시결 그래프 큰 차이가 뭐냐면 세로축에 그러니까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뭐 똑같아요.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세로축에 소위 말하면 이제 스케일을 굳이 안 써요. 예. 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 관심이 없어요. 스케일에 대해 세로축에 Y축의 스케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패턴이에요. 예컨대 뭐가 변하고 있냐 이거지. 뭐가 변하고 있냐. 예컨대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든가. 뭐가 변하고 있냐 이거지. 뭐가. 예컨대 녹지 관련해서는 뭐 우리 조혜련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불평등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셨는데 불평등이란 그거를 어떠한 이 조작적 이 개념으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떠오르는 게 있어요, 조혜련 선생님? 그럼 녹지를 만드는 예산이나 음? 녹지에 대한 투자량으로 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 변수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투자 예산은 이렇게 뭐 있어? 예산은 이렇게 많아. 예산. 근데 실제 녹지는 빌빌해. 따라서 이 갭이 있다. 갭이 갈수록 커지더라. 이 갭. 이 갭이 문제다.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음. 예산은 점점 증가하는데 녹지가 그만큼 따라가지 않는다. 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뭐 아카데믹하게 제3자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다 보니 스케일을 뭔가 좀 설정하긴 해야 될 거예요. 녹지 면적은 뭐 스퀘어 제곱을 한다든지 예산은 뭐 밀리언 원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음. 아무튼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다이내믹 프라블럼. 뭐가 문제지? 자, 그 다음에 왜 다이내믹 프라블럼을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의 자, 이거 볼까요? 네. 됐어. 예, 이거 나와라. 시스템 다이내믹.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뜻은 복잡계란 뜻이고 다이내믹은 그야말로 변화잖아요, 변화. 변화에 대한 학문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우리 선배들이 이쪽 세계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변화에 대한 패턴을 무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간에 변화의 패턴만 보면 안 봐도 비디오 그 구조가 보여.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먼저 변화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변화 어때요? 엑스포넨셜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는 강화되는 피드백이 이 안에 있어.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칩시다. 뭔가는 계속 꼬꾸라지고 뭔가는 계속 덩달아서 증가하고 있네. 이것 봐라, 이거 비닉빈 부익부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안 봐도 비디오. 비닉빈 부익부의 구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정체되고 있어요. 이건 밸런스 피드백이 작동되고 있어. 그것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수렴되고 있어. 또,
이런 게 있네? 근데 파동도 그냥 파동이 아니라 예컨대 이런 식의 파동도 있고, 이런 식의 파동도 있고, 이런 식의 파동도 있단 말이에요. 음. 이건 각각의 뭔가 독특한 어떤 티피컬한 저희 동네에서는 아키타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주 백본, 기본 구조들이 다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먼저 다이내믹 프라블을 통해서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감 잡고 따라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있을 것 같아. 마치 응급실 환자를 취급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다 보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네. 소위 포캐스팅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프리딕트, 프리딕션, 예언, 프리딕션의 영역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죠. 네. 일기예보. 우리는 일기예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포캐스팅 이런 표현을 좀 주로 쓰는데요. 포캐스팅. 그 예측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가요? 한국말로. 혹시 한성일 선생님 혹시 아세요? 포캐스팅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네. 이거는 예측 예언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요? 미래 예측 뭐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특징이 뿅, 뿅, 오케이. 자, 일기예보는 틀려서는 안 되죠. 특징이 틀리면 죽어요. 일기예보는. 일기예보는 틀리면 죽는다. 그죠? 뭐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해놓고 말이 자식들을 이렇게 틀린 예보해? 죽어요. 예. 그 프리딕션의 경지는 틀리면 큰일 나요. 포캐스팅은요, 틀려야 돼요. 왜일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경고를 하는 거기라서 그래요. 따라서 그런 미래가 안 오게끔 우리 잘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미래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캐스팅이 틀려야 돼요. 즉, 정책적인 시사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너무 편하죠. 예컨대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이랬을 때 이런 그래프, 저랬을 때 저런 그래프 하면서 다양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예요. 네. 그래서 뭘 건들면 이렇게 된다. 뭘 건들면 이렇게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스토리로 쭉 전개하는 과정에서 복잡계를 다룬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 오시죠?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복잡계를 다룬다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포캐스팅.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될 거야. 따라 조심해야 돼. 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하기 위해 논리적인 전개를 하기 위해서 behavior over time, 즉 dynamic problem이 뭐지?
다이내믹 프라블럼을 보니까 응급실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처럼 약간 가설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재현하고자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카 플로어 얘기하면서 모델링을 했어요. 그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까 보여줬던 behavior over time 그래프를 잘 재현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의 패턴을 내가 만든 모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내가 만든 모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보면 제가 좀 약간 그 한국 국립해양수산개발원하고 연구한 모델링인데요. 이게 폴락 명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작년, 그죠? 작년에 시카고에 가서 학교에서 발표한 건데요. 백그라운드 볼까요? 네. 그래서 명태가 이런 내용이 있다. 예, 다이내믹 프라블럼. 네, 그죠? 요거가 요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보게 돼요. 나중에 녹화된 걸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사이트 보게 됩니다. 자, 자, 다이내믹 프라블럼. 도매가가 도매가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다이내믹 프라블럼. 왜 그러냐면 가운데 있는 도매가의 모습을 보시면 이 앞에 여기를 볼까요? 여기 보면 도매가는 거의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색은 수입량이에요. 우리가 시장 공급, 그러니까 시장 균형 원리를 보면 공급, 가격, 수요의 관계를 보자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싸져요, 비싸져요? 한성희 선생님, 마이크 켜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 내려갑니다. 그치, 그치. 예.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과 가격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는데, 왜 도매가는 유지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이게 문제다. 그런데 왜 또 튀니? 그죠? 이것도 뭐지? 왜 또 도매가격이 내려가는데 지금 수입량에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수입량과 상관없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다이내믹 프라블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모델링으로 좀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와 예, 요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컴바인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보니까 파란색은 시뮬레이션 한 결과예요. 근데 빨간색은 실제 데이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잖아요. 나름대로 거의 유사하게. 따라서 내가 한 모델은 좀 신뢰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라고 스스로 이제 verifying, 증명해 보는 거죠. 밸리더티 또는 뭐 컨피던스를 올리는 작업으로 현실의 변화와 유사하게 모델링의 결과를 만들어준 거죠. 따라서 빨간색이 끝나는
빨간색 선이 끝나는 시점부터 미래의 모습. 이것은 모델링이 예견한 미래의 모습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전형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의 모습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제 교육용으로 좀 만들었는데 저는 운 좋게 좋은 데이터, 좋은 그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는데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 그거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센시티비티 어널리시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좀 있어 보이죠? 이게 막 이게 하니까 그죠? 이런 맛에 하는 거죠. 또. 뭐 시뮬레이션은 뭐 이런 지혜,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해서 다별량, 그러니까 몇 가지의 변수가 통계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막 변했을 때 그래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은 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뭐 자화자찬하는 내용인데 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린 것 중에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자, 또 채팅창으로 정원아님이 계셨네요. 같은 아키 타입이라도 주제에 따라 BOT 패턴이 달라지지는 않죠. 모두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 해도 무방할까요? 이게 안 보이고. 지금 채팅창 보시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은아님이 같은 아키 타입이라도, 즉 이 얘기는 뭡니까? 같은 구조의 특징을 갖는다는 뜻이죠. 주제에 따라서, 즉 적용되는 컨텍스트, 문맥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아키 타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BOT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것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묘미입니다. 아, 저는 경영학 박사인데, 제가 첫 직장이 이대 자연대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 고려대학교에서는 뭐 사범대나 또는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디 있었지? 그 현재 보건학 하시는 보건 정책하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한국대에서는 제가 정책하는 쪽에서도 강의도 있었고 저는 경영학 박사인데 여러 학문 분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래봤자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거지. 예, 맞아요. 정원아님이 얘기하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표현, 제 영어 트랜스퍼러빌리티 이 영어 철자가 맞나요? 하여튼 전이 가능성. 어느 한 구조의 패턴, 그 구조의 특징이 다른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력인 거죠. 모델 밸리더티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증 모델이 있을까요? 실제 데이터 시뮬레이션의 추세가 맞는데 Y축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피팅 작업으로 그래프를 이동시켜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밸리더티 문제는 그 모델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숙제죠. 네, 숙제죠. 특히 이제 뭐 통계를 돌리든 뭐든 다 여기에서 다 목숨을 거는데 음, 이 말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 시스템에서 어느 한 대가가 시원하게 이런 말을 했어서 지금 논문까지 쓰셨는데 밸리데이션을 얘기하지 말자. 어느 누가 이 밸리더티를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건 신밖에 모른다. 다만 컨피던시는 얘기하자. 신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맞는 것 같아. 밸리더티가 난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뭐 밸리더티를 높였다 이러면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네.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라고 알고 속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 시스템 내에서 모델이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이 잘 하고 있다라고 제3자가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닛 체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닛 체크, 즉 유닛 컨시스턴시라고 얘기합니다. 유닛의 일관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히스토리컬 피팅이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비헤이비어하고 내가 만든 모델의 비헤이비어가 많이 피팅하고 있다. 이걸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 모델이 정말 좋은 것이냐? 그거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약간 겸손하게 밸리데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컨피던시 문제로 신뢰도의 문제로 얘기를 하자고 어, 시- 세계적인 시스템 단에서 모델링의 대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뭐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자, 경상국립대에서 오신 한성희 선생님 또 어떤 질문 있어요? 같은 과예요? 좀 대학원생? 아니면 교수님이에요? 아, 네. 석사과정 한성일이라고 합니다. 조혜련 선생님 조경학과이고요. 박사과정? 석사 과정입니다. 둘다 석사? 오케이. 네. 하여튼간 그 옆에서 이렇게 그 과외 선생처럼 알려주는 사람은 없는데 혼자 낑낑 매면서 시스템 앱스를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그 노력에 저 박수를 드립니다. 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조혜련 선생님? 예. 저는 그 문태훈 교수님이랑 최남희 교수님 논문을 많이 그러니까 참고해서 논문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논문을 대단해. 보고 그리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검색했을 때 책이 한 세네 권 정도 나오는데 보통 이론서 같은 느낌이랑 튜토리얼 북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녹화돼서 좀 거시기 좀 합니다만 그 벤심 책 중에 그 왜 매뉴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매뉴얼. 네. 그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타도 좀 있고, 네. 번역된 거를 공부하면 못하지. 저도 그걸로 공부하다가 머리 쥐나는 줄 알았거든요. 차라리 그 영어로 된, 영어로 된 매뉴얼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문도 그렇죠. 그래서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꾸역꾸역, 이렇게 모델링까지 하신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주 연락하고 그럽시다. 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또 코멘트 하거나 질문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희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한성일 석사과정생은 저랑 같은 연구실에서 지금 시스템 다이내믹스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강영은 교수님이 저희 지도 아, 교수님이십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강현 선생님. 네. 네. 왠지 안녕하세요. 네.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예, 아, 느낌이 왔어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랑 상견례를 하신 건데. 예. 아, 네. 사실, 저희가 SD 모델을 조금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배우는 소스가 이제 논문으로만 이제 취득하기에는 그 배움을 취득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요거를 어떤 이 자리를 만들기 전에 그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학교에 있기 전에 해양수산개발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아, 그, 더 잘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물고기 연구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진짜. 아시는 분들 이름도 보이고, 그래서 더 친근감도 많이 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조혜련 학생이 뭐 도시동태 모델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요거를 이제 처음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네, 조금 결국에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제 탄소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 흡수를 잘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네, 그거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국제 모델은 많이 있는데 이제 지역 단위, 뭐 국가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모델링한 것들은 이제 오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의 이제 일원이 되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근데 그 문제인식을 이제 응급실에서 뭐 어디가 문제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묘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조금은, 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그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변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복잡하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근데 그랬을 때 그냥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그 인구라고 할게요. 그냥 인구라는 어떤 처음에 시작 변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 변수. 사실 뭐 그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회계 분석처럼 딱 그게 시작과 끝이 정해진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시작점과 결과값의 관계 시기의 하나의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 모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다층적으로 있는 걸까요? 예. 아,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 좀 엉뚱하게도 다른 관점으로 좀 답을 좀 드린다면, 저희 동네에서 요 빙산 모델을 좋아하거든요. 음, 뭐, 이게 빙산이잖아요. 아이스버그. 네. 그 수면 위로 이게 빙산 모델은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메타포잖아요. 근데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이 말하자면 현상 또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즉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이 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패턴이 있다. 그 밑에 이 패턴이 이제 비헤이비어 오버 타임이 되는 거고 이 패턴이 왜 나오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스타카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니 인과순환 지도니 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의 어떤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멘탈 모델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좀 뭐 기후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그래서 뭐 어썸션을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런 패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그 관계의 그 변수를 가지고 막 따진다기보다 사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현상을 에서 시작한 것이 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시되는 어떤 뭐 변수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그걸 따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피드백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회계 분석에서 어떤 변수와 변수로 하면 될까요? 그게 그런 표현이 저한테 좀 낯설어요. 예. 그 뭐가 됐든 예. 어떤 변수를 선택하든지는 저는 관심 없으나 일단 다이내믹 프로블럼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문제로 딱 제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조혜련 학생이 그 보여준 그 모델에서 네. 되게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가 인프라나 어떤 여러 분야에서 쓰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라고 조금 그걸 핵심으로 문제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인구요? 그러니까 네. 지금 녹지 얘기하다가 인구 얘기, 지방 소멸 얘기하시잖아요. 네네네네. 뭐죠? 뭐가 문제야? 아니요, 아니요. 그거랑 다른 모델인데요. 다른 네. 모델이요? 예. 네네네네. 처음에 저한테 메일 주실 때도 사실 지방 소멸을 아, 얘기하셔서,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지방 소멸 문제는 SD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다루기 음, 싫은 주제예요. 다루기 싫은 주제. 왜냐면, 아유, 근데 그 연구하신 분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 그쵸.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구는 감소된다. 그쵸. 그러니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 증가하는데 인구는 줄어든다. 다이내믹 프로블럼이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 문제는 이제 다이내믹 프로블럼을 표현하는 데서 이 시계열 그래프, 비헤이비어 오버 타임 그래프가 아주 시각적으로 설명력이 좋아요. 그래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걸 꼭 하나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근데 예산 대비 인구가 뭐 다르다. 또는 뭐, 뭐라 할까요? 뭐 산업체의 뭐 일자리, 소위 말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뭐 고령화가 돼. 뭐 저출산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면 음, 좋겠죠. 근데 사실 저한테도 꽤 많은 음, 연구소 또는 이제 랩에서 연락이 오는 내용이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역 소멸 관점에서 일자리, 뭐 인구, 또 학교도 굉장히 작아지고 큰 문제잖아요.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좀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대놓고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영희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저의 문제 제기를 한번 받아주셔서 조금 수정 또는 뭐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예전부터 도시의 동태, 어번 다이내믹스 또는 인류 전체의 문제요, 월드 다이내믹스, 리미트 그로스. 그래서 이미 많은 모델에서 예견했거든요. 도시는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근데 줄어드는 것이 도시와 지역이 다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이미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들었던 제 입장에서는 10년 전서부터 제가 떠들었거든요. 어, 아마 제가 연구한 거 중에 그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뭐 일자리와 인구에 대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연구들 좀 했었는데 지자체마다 또는 뭐죠? 국회의원들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추계하는 인구의 증가세를 다 합치면 우리 전체 인구의 두세 배가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들어오니까. 즉
많은 정책들이 인구를 증가하려고, 많은 정책들이 인구 소멸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워요. 이거는 해결 못 하는데.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 그러니까 지역은 소멸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의 문제인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텐데 자꾸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헛발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극복하려는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연구가. 약한데 답정너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나의 연구 또는 따라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주세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답정너인 거죠. 증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연구를 보는 순간 일단 제 마음속에서 선입견이 생겨요. 예. 답정너야 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예. 그래서 저의 이런 딴지, 자, 이런 삐딱선의 시각을 좀 극복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논문 심사, 뭐 비슷한 논문이 좀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고민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아까 유니트 문제 오류, 문제 그 유혹 중에서 두 번째 디멘션리스를 다 그렇게 네. 깔아버린다,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러면, 제가 뭐 모델링 이렇게 보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디멘션리스가 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어, 그 아, 유니트, 디멘전 네. 리스는 내가 의도적으로 모든 변수를 다 디멘전 리스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모델 유닛 체크할 때 all units are okay라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앞서서 다 디멘전 리스를 깔아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해도 어차피 모델은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어디서 디멘전 리스가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예, 어떠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에 가중치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가중치 역할. 예. 멀티플라이어 같은 느낌. 예. 그럴 때는 꽤 많은 경우가 디멘전 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유닛이 같은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생겨요. 예. 그러니까 가중치 역할이 되어서 워닝 사인이 뜰 때, 그때는 어느 한 가지 유닛을 디멘전리스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 예, 그 경우에 해당되는 해결책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네. 사실 BOTG하고 시계열리 그래프 의 그 미묘한 차이를 몰랐었어요. 예, 근데 예. 그러니까 네네 그 시계열 그래프는 그 소위 그 스케일, 세로축의 어떤 눈금,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 시스템 서버나 특히 이제 모델링 쪽에서는 당연히 스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스케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패턴이 더욱더 패턴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스케일이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그 복잡계와 지금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음, 음. 관계랄까? 그거에 대해서
늘 뭔가가 찜찜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교수님께서 그런 식의 뭔가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게 항상 의문점이었는데 그게 좀 풀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그러니까 아마 자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 이 문제를 모델링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델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사실 모델링 하다 보면 인과순환 지도 그리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이 모델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계되는 관련된 변수들이 화살표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잡계를 다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자칫 시스템을 모델링한다. 즉,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다 동원했다고 해서 자화자찬하는 순간, 음, 이 모델은 산으로 갑니다. 그, 그래서 뭐 경계 설정 이런 말들이 어,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러기도 하고. 아마 조혜련 선생님이나 우리 강영원 선생님 그 랩에 계신 분들 다 고민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따로 이 자리 통해서 좀 고민을 편하게 얘기 좀 나누셔도 되고요. 하다 보면 부족하면 또 따로 줌 미팅을 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말입니다. 벤신 말고 스텔라로 좀 바꿀 생각은 없어요? 네, 강영은 선생님한테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사실 저희가 지금 새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벤신 말고 스텔라를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그 차이를 잘 아, 모르겠어서 그러시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좀, 더 네, 추천하시는 모델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텔라와 벤심의 큰 차이는 말하자면 벤심은 MS 계열이에요. 윈도우. 스텔라는 애플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되게 쉽고. 근데 단점은 스텔라는 매뉴얼이 썩 많진 않아요. 근데 애플 같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배울 수는 있어요. 예, 어차피 뭐 내용은 다 똑같은 거라서. 벤심은 예컨대 이퀘이션 하나 딱 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메뉴가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기가 질리거든요. 예, 메뉴가 너무 많고. 근데 스텔라는 애플 같아서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징도 좀 더 깨끗하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요거만 가지고 따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또 질문하실 내용 있나요? 어, 오케이.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다음 주엔 또 뭘 다룰지는 좀 고민해 보고, 예컨대 조혜련 선생님, 그 우리 강혜원 교수님 랩에서 요청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식으로 또 다음 주에도 하게 될지, 아니면 제가 요새 막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뭔가 좀 제가 연구하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보이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공지사항 좀 봐주시고,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수고하셨습니다. 가지만 더 아, 예, 질문해도 예,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벤심에서 뭔가 이제 수식을 써가지고 어떤 모델을 이제 만들면은 그게 이제 시계열로 연장이 되는데 이제 룩업 함수를 쓰게 아, 되면은 루커 밤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딱 그 뭐죠? 이 딱 그 끝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점이 있는데 그게 시계열에 따라서 그 끝점에 대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벤심이라는 그 네, 함수식 자체에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연장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따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예 끝까지 저희가 이제 음, 시계열로 딱 그 결과 끝까지를 계산해서 옮겨야 되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룩업 한번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이유 오케이. 때문인지 다른 분들도 쓰시는 거 보면은 벤심에서 모든 어떤 수치적인 것들을 다루기가 약간 한계가 있어서 맥센트랑 연동 같이 쓴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수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네, 네. 그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조혜련 선생님한테 메일로 회신을 좀 했는데 한번 공유해 주세요. 조혜련 선생님께서. 예, 그 lookup 함수, 우리 스텔라에서는 그래프 함수라고도 하는데, 그 펑션이 큰 틀에서는 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비선형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비선형적인 관계를 모델링하는 건 방법일 뿐인 것이고요. 그럼 방법론 관련해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큰 원칙 하나 배워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구현하는 디테일한 거하고 좀 구분을 해서, 디테일은 디테일인 거고, 예, 방법론인 거니까. 근데 방금 강인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어, 소위 외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엑스트라폴레이션이란 저도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인데, 제 입에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하여튼 외삽이란 단어가 있단 말이죠. 네, 하여튼 그런 걸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위 그 룩업 함수의 그 관계식에서 이 관계식의 가로축은, 보라축은 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건 약간 오해예요. 예. 음. 그러니까 룩업 함수의 가로축은 시간이다라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그야말로 관계거든요. 따라서 가로축과 세로축은 가로축의 어떤 변수, 세로축의 어떤 변수일 뿐인데 어떤 경우는 가로축이 시간일 뿐인 거예요. 예. 그 차이가 미드루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음, 예. 그 위드루급의 큰 차이는 위드루급을 쓸 때는 가로축이 다른 변수를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위드예요. 예. 그래서 모와 모와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 예. 따라서 시간추가 상관없죠. 예.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어떤 특정 관계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얘기니까. 네. 조혜련 선생님 뭐 질문할 게 있었어요? 어, 네, 그래서 어제 그 메일 주셨을 때, 룩업 함수 이퀘이션에서 X축의 아, 값을 넣는 아, 아, 아. 걸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값을 넣어도 변화가 없었던 게 제가 위드 룩업을 안 써서 그런 건지,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룩업을 쓰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냥 룩업이 룩업 이제 썼어요. 그래프로 표현됐을 텐데, 바로 그 쓰셨던 룩업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바꾸든지 뭐 그래프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다만 내가 만든 관계식의 룩업은 가로축을 뭘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아마도 아,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 아, 아닌가? 네, 다른 단위가 뭔지는 알고 아, 있는데, 그 단위를 맞추려고 제가 다른 이제 변수를 써서 그 유닛을, 그러니까 lookup 함수에는 일단 x 값으로 들어가는 입력 변수가 단위가 없어야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lookup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 변수의 유닛은 dimensionless여야 된다라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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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디멘전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오케이. 잠깐만요. 볼까요? 네. 어디 봅시다. 이렇게. 뭘 볼까요? 뭐, 고용 매력도 밑에 있는 고용 매력도 룩업 함수의, 네, 아무거나, 네, 이걸 볼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는 그가, 아, 지금, 이걸로 보셨죠, 다들? 네. 짜잔. 자, 오케이. 저 화면 공유된 거 보시죠? 보고 네. 계시죠? 음, 또, 이거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자, 뭐 봅시다. 이거였죠? 이걸 입력하라는 뜻이었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뭐가 될까요? 가로치기? 안 보여요. 명, 명 슬래시 일자리 수입니다. 아, 0/1자리 이거예요? 아, 일자리 수, 뭐라고요? 일자리 수인데, 그렇게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 일자리에 몇 명을 커버하냐 그런 뜻인가요? 그런 아, 뜻이겠네. 네. 아, 아이고, 영퍼 일자리 수. 뭐 이렇게. 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아,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그 알거나 계시란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원래 일자리 대비 경제 활동 가능 인구를 바로 묶업 함수에 쓰고 싶었는데, 이게 유닛이 아, 있다 보니까 룩업 함수에 적용할 때 이제 유닛이 있다는 이렇게 문제가 됐네. 떠서, 네, 아. 그 예. 왼쪽에 디멘션 리스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넣는 식으로 모델을 그래서 만드니까 내 모양이 그, 이상해져서, 그 가이드라인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달라서, 음, 네. 그,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셨던 그 매뉴얼은 그 책이에요? 아니면 아, 웹사이트예요? 그 벤심의 Q&A 오케이. 그거 한번 내용이었어요. 네, 캡처하든 복사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루크업 함수의 포인트는 함수예요, 함수. 이게 입력, 이게 출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lookup 함수는 그래프로 표현을 될 텐데, 그쵸? 맞죠? 네. lookup 함수는 그래프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됐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거 뭐든지 상관없이 출력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lookup 함수의 유닛은 얘는 관심 없어요. 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장난삼아. 이게 고용 매력도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 매력도는 디멘전리스를 하셨네요. 뭐, 매력도니까 가중치 역할을 한다. 뭐, 좋아요. 네. 그러면 얘를, 미들로 거, 어딨지? 이게 어딨나? 제가 루커가 아니라, 감, 가물가물하네. 어제 뺀었나? 미들 루커,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아마 이게 루커, 아, 이렇게, 됐나? 뭐, 뭐가 다르다 그러죠? 아마 얘가, 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 어, 그러면, 여기서 가로축, 음, 어, 제가 위드룩업 한 게, 음, 다른 데가 있었는데, 음, 음, 또 요거는 제가, 어, 벤심을 좀 최근에 사용하지 않아서 깜빡했는데, 한번 볼까? 룩업, 어, 위드룩업.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러네. 3번 이렇게 했네. 그죠? 그러니까 위에가 변수를 받아서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인도 허 지형 공간의 용량 이런 것을 받아서 즉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이 X축이 되었고 그래서 토해낸다. 세로축을 이런 식으로 토해낸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가로축은 0에서 맥스 4까지가 되는 거네요. 즉 가로축 여기 무인도 퍼 지형 공간의 용량의 최대치는 4로 한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관계할 때 최대치는 알아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무언가. 근데 넘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외삽이 돼요. 근데 그건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그래서 세로축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5번을 보니까 디빈전리스로 되어 있네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요거 케이스 스터디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채팅창 어디 있지? 채팅창 여기 있다. 아이고 너무 많다. 또는 여기 QR 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거는 또는 네 카피해서 그렇죠. 박사님,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벤심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하신 거, 그 박사님 홈페이지에 보면 직접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벤심 아 모델을, 그게 스텔라예요. 스텔라로 만들어야 웹에 구현할 수 있나요? 하기가 쉽나요? 어,
벤심에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 벤심은 아마 구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스텔라는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아까 보셨던 국립해양수산개발원 했던 이것도 스텔라로 한 거고요. 네, 이게 다 스텔라로 한 거고 근데 게임 같은 거 해볼까요? 네, 메모리 게임, 부동산 게임, 오버십 이런 거 볼까? 음, 이것도 스텔라로 한 거예요. 이것도 막 채팅창 들어볼게요. 장난 놀아보세요. 네. 뿅. 네. 또 질문? 아,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됐었구나. 아, 예. 이것도 다 스텔라로 한 거예요. 이걸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스텔라로 하게 되면 사실 예, 연구용도 괜찮지만 교육용으로 참 좋아요. 음, 그렇습니다. 또 코멘트라든가 질문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일요일 아침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입니다. 감사합니다.